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순히 지금 넣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원자들이 마주하는 고민부터 정보, 그리고 최종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번 삼성전자 채용 공고가 내가 들어갈 마지막 타이밍일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규모 채용과 같은 메가톤급 키워드들이 쏟아질 때마다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지원을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는 지금 아니면 삼성전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나면 채용문도 닫힙니다 같은 글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합격하고 다니는 선배들과 실제 채용 담당자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과연 뭘까요? 먼저 이런 불안과 니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 불어닥친 슈퍼사이클이 이슈가 되며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소식이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연이어 나오면서 지원을 놓치면 정말 기비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여기에 더해 PSU라는 새로운 보상제도까지 화제가 되면서 나도 얼른 지원해서 좋은 조건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렌드와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채용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정보 및 설명. 첫째, 슈퍼사이클과 대규모 채용이라는 외부적 분위기가 실제로 지원자, 개개인에게 주는 영향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슈퍼사이클이 오면 단기간 채용문이 넓어질 거라 여기지만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런 흐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용에서는 한두 번의 큰 사이클을 놓친다고 해서 연구 입사가 막히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그 시기 그리고 조직의 수요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진짜 기회가 생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 대규모 채용이니 무조건 합격률이 높다는 경향성 발언들이 많지만 실상은 채용 규모와는 별개로 각 직무별로 뽑는 포지션 요구, 역량, 경력 레벨 등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가 현재 열려있는지 요구하는 커리어와 능력치가 나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죠. 실제 합격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공고가 크게 떴길래 지원을 했지만 막상 내 배경이나 경험과 맞는 포지션이 아니었다며 합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례도 흔합니다. 반면 조용히 열리는 특정 부문의 소규모 공고에 직무기술서의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매칭해 전략적으로 지원한 분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외부 분위기에 휩쓸려 방향을 잡기보다는 공고와 직무기술서의 실질적 요건 그리고 내 경험과 강점을 계속 비교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둘째, 보상제도와 성장 가능성 역시 많은 예비 지원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PSU라는 성과 연동형 보상제도를 도입하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높은 연봉과 보상제도에 혹해 지원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의 출처와 적용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SNS나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된 보상 정보는 실제 나에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지급 조건이나 대상,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회사의 공식 안내나 인사 담당의 설명으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은 숫자보다도 그 기준과 산정 방식,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근무하며 느끼게 될 실제 만족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장 경로, 즉 입사 후 내가 어느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각 조직과 직무별로 요구하는 역량과 성장 루트는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지원을 결심할 때 반드시 자신이 맡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준비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원 전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1. 채용 공고의 요구 역량 우대사항을 문장 단위로 추려내 5개 정도 요약해보기. 2. 내 경험 중 직무기술서에 요구된 역량과 맞는 사례 3개를 고르고 역량 마이너스 내가 실제로 한 1 마이너스 그 결과로 연결해보기. 3. 면접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업무 범위, 협업 방식, 성과평가 기준 중심으로 나눠서 준비해보기. 4. 보상제도 관련 질문은 구체적으로 산정 방식, 지급 기준, 적용 조건을 사전에 정리해보기. 5. 대규모 채용이나 슈퍼사이클과 같은 키워드는 분위기 파악용으로만 참고하고 실제 지원, 포지션 여부와 경쟁률 등은 반드시 공고 원문을 재확인할 것. 이렇게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해가며 준비하면 합격 확률은 물론 입사 후에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삼성 SDI 등 계열사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별 요구 역량이 잘 정리되어 있어 내 경험을 문장 단위로 대응하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강조하는 대규모 채용, 슈퍼사이클과 같은 아웃라인보다는 체계적인 자기 분석과 직무 요건,
맞춤형 어필이 훨씬 현실적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채용 담당자들도 기록된 경험과 역량의 명확성, 직무 요구와의 일치를 가장 중시한다고 하니까요. 회사명 혹은 브랜드 가치만 보고 움직이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역량, 그리고 해당 직무에서 추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후회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프레임에 얽매이기보다 내게 가장 잘 맞는 직무와 그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지원 전략입니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 보상제도 등 굵직한 흐름은 정보를 참고만 하시고 궁극적인 결론은 꼭 채용 공고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읽고 비교해가며 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과 커리어 정보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